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상식과 지식을 쉽게 재구성해서 이야기하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무역보복의 시발점인 한일기본조약과 부속법령인 한일청구권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기본조약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태평양 그리고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중 우방이었던 소련,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고 전범국가인 일본은 잘근잘근 밟으려는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 겁나 커지는 겁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 8개국을 공산화시키고 중국마저 소련에 딱 붙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미국은 계획을 수정합니다. 만일 일본마저 공산국가가 된다면 미국은 서둘러 태평양 전쟁의 주범인 일본을 친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한국과 한미 군사 원조협정을 맺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우방국가로 만들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전범국가이고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군사 원조협정을 맺은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미국은 더욱더 다급해집니다. 만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깨지면 태평양 그리고 자국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은 이제 전범국가가 아니야, 나랑 동맹국가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잇따라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합니다. 중요한 건 한국전쟁 중 일본은 무기를 팔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미국은 일본의 무기 생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를 살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 부총리 아소다로는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국가에서 사면 되고 무기 팔아서 돈 벌고 껌 먹고 알 먹고 이제 한일 기본조약으로 둥지까지 털게 생겼습니다.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일본은 운 좋게 한국전쟁으로 전범국가의 사면을 받고 또 전범국가로서 피해 국가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남베트남에게만 보상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배째라 해버립니다. 일본은 이렇게 미국의 우방국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친구, 미국과 한국도 친구,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원수? 이런 불편한 관계가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 모두가 친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한국과 잘 지낼 것을 주문하고 일본은 미국의 뜻을 받들어 한국의 조약을 맺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일 기본조약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본만 보면 거품을 묻던 이승만은 딱 거절합니다. 아무리 정치는 못해도 존심은 남아있었던 이승만. 그렇게 한일 기본조약은 합의되지 못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타납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박정희 군사정권은 14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한일 기본조약을 한 방에 해결합니다. 역시 해결사 기질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왜 박정희 군사정권이 한일 기본조약을 서둘러 체결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자신의 정권 장악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지지한다면 정당성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오케이 되는 상황. 그래서 박정희는 빛의 속도로 미국에 가는데요. 그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상황을 빨리 판단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재빠르게 반공을 외칩니다. 미국은 이런 패기에 매우 만족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데요. 이상하게 여기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은 한일 동맹이 필요했고 일본은 신무 경기를 겪으면서 산업이 고도로 성장해 물건을 팔 해외 시장이 필요했으며 박정희는 대선을 위해 경제 발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머릿속에는
만약 한일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식민지, 전쟁 피해국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보상을 받아 그 돈으로 경제를 일으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을 일본으로 급파합니다. 김종필은 외무장관인 오이다 마사요시와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쪽지가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협상이 타결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김오이다 메모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모가 지금 무역 보복의 시작입니다. 메모의 핵심은 한국 정부는 식민 지배와 관련해 더 이상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일본 정부가 공짜로 3억 달러, 대출 2억 달러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오이다 메모 협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일 기본조약은 식민지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받지 못하고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일제가 36년간 강탈해온 한국의 문화재가 일본의 소유가 되어버린 결과를 낳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정말 잘한 조약이라 자화자찬. 미국은 이런 조약을 지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조약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에 나서는데요. 이것이 바로 6.3 항쟁 또는 6.3 사태라고 합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하게 되었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조약 체결이 지금에 와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경제 지원한 보상금에 대해 식민지 독립 축하금이라 표현하는데요. 즉 식민지는 정당한 것이고 식민지로 인해 한국이 근대화가 되었으니 일본이 독립시켜줬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강제징용은 없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끝으로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일 기본조약 반대운동 당시 이명박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이 운동에 가담하여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배자 이름이 이명백으로 떨어지는데요. 운 좋게 이명박은 수배자의 이름 오타로 위기를 면합니다. 나중에 자수를 해서 4개월간 콩밥을 먹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